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좀 아이러니는요. 대표님들이 열심히 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것만큼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요.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옆에 길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하되 혜택도 잘 찾아보시는 분들이 사업에서 이득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배워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더 발전시켜서 제가 관리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자산 형성이 빠르고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겁니다. 사실 매출이 비슷한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대출의 차이가 너무 큰 기업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매출이 거의 동일한데 어떤 기업은 정책자금을 상환받고 어떤 기업은 1억을 받고 무료 지원금을 어떤 기업은 7천을 받고 어떤 기업은 또 2천도 채 못 받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 너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본질가치인데, 그것 외에도 우리는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것만 조금만 준비한다면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전체적으로 짜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업마다 너무 달라서 기업의 뭐 업종이나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 너무 달라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정치자금인 똑같은 매출인데요. 정치자금 액수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요. 매출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은 대출을 평가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 기업의 미래성, 성장성, 당연히 뭐 인증이 뭐가 있는지, 그 대표님의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신용이 어떤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손대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다가 할 때만 찾다 보시니까 정말로 그 어렵게 번 돈을 좀 잘못된 컨설팅 또는 브로커 분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정치자금의 기회를 못 얻고 힘든 상황에서 사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매출을, 가장 중요한 매출을 신경 쓰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재무제표, 그 다음에 법무, 세무, 그리고 또 인증, 신용 등을 잘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것이 매출은 대출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1년 공부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요, 6개월 준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면요, 안 하실 분들 계실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아니면 내가 회사 장사를 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 챙기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우리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ISO 인증이나 메인비즈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걸 도와드리는데도 큰 에너지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 챙기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알아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생각보다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혜택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보통 벤처기업 인증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벤처 인증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향후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 75%까지 감면이 되는 큰 혜택이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인증들도요,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표님들이 그냥 모르고 우리 기업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좀 많은 부분들이 그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전자상거래나 도소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요, OEM 제조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제조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세액공제 보면요, 한마디로 그 제조업이 가장 감면율이 크잖아요. 도소매나 전자상거래 감면가에서 낮고, 이렇게 우리가 감면율을 크게 받아서 실제 내가 나가는 돈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증을 통해서요, 자격을 통해서도 고용지원금도 잘 받아서 우리가 한마디로 인건비를 쓸 때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혜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한 기업만 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 3년 이내에 주식 비율 변경을 해야지 한마디로 우리가 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세금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요. 3년 이내에 잘못된 주식 조정을 시켜야지 어떻게 보면 주식 평가에 있어서 더 적게 평가받으면서 주식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창업 3년 이내에 세팅 안 해놓으신 것 때문에 나중에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업의 법무, 세무, 노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인증, 자금,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그 시기마다 챙겨야 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3년이 됐다, 사실 우리도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리고 뭐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그런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업도 그 시기마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꼭 한마디로 뭐 인증도, 법무도, 세무도 각각이 있으니 꼭 챙겨 가시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대표님의 사업이고 캐시카우고 매출이겠죠. 하지만 이 외에도 그 연차마다 챙겨야 될 그런 기업의 지원금이나 혜택과 세금에 대한 조항 부분이나 법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아까 제가 열거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알아보시면요, 기업마다 더 받으실 수 있는 혜택과 준비하면은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세팅해서 사업을 키워 나가시면서 결국 개인 자산을 많이 이루시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시는데 제가 알려드린 내용, 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대표님 사업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팀장이었습니다.